다를 것 같습니다.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무슨 일부터 하면 될까요? 장갑을 좀 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매일매일 다르죠? 370명 왔어. 먼저 월요일 370명. 기간에 우리가 제대로 못해요. 800명까지 아. 왔어요. 800명. 와, 800인분을 준비하셨다니. 짐작하셨겠지만 이곳은 무료 급식소입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참 뭐랄까요? 참 잘 사는 시대다 보니까요. 누군가는 먹방을 하고 누군가는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고 또 SNS에는 맛집 리스트들이 인기 컨텐츠로 도배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도요. 여전히 밥 한 그릇이 절실한 이웃들이 많다는 사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치솟는 물가, 그리고 경기는 갈수록 최악,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져 가고 이 도움의 손길도 점점 줄어들고, 이곳 무료 급식소도요, 정부의 지원 일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우리가 12월 한 달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겠죠. 오늘 박정의 이슈로드는요, 이 밥 한 그릇의 따뜻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또 요즘은 앉아서 여기서 식사를 하게 하니까 여기는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집밥처럼 따뜻하고 좋아요. 요셉이 집에는. 예. 어르신 가장 드시고 싶은 메뉴 없으세요? 얘기해 놓을게요. 좀 오더를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요. 소고기 국밥. 소고기 국밥. 소고기. 겨울에도 뜨끈한 게 생각나시죠? 일찍부터 나와 계셨는데 몇 시에 오셨어요? 집에서는 한 저기 6시 40분 나왔어요. 6시 40분이요? 야, 오래 멀리 오셨어요? 뭐 아니 밥을 뭐 하니까 네. 오는 거예요. 2시간 걸려요. 멀거든요. 이렇게 이건 밀고. 이동하시니까. 야, 그럼 못 온다카니. 이 자리는 삐가 없거든요. 사진 62만 주고 찍은데 삐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많이 덜 나봤지요. 겁나가지고 걸리고. 그럼 좀 어떻게 그때는 해결하셨어요? 좀 더 사먹고 뭐 돈 30만 나오는 거 어깨 살고 그런데 지금은 돈 30만 가지고 가스비 대고 한 게 돈이 없어요. 가스가 12만 원, 13만 원 나오는.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사니까 맛있게 지금 드시고 싶은 뭐 메뉴는 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먹고 가면 된다 하는 그 생각만 해요.
집에서 이만히 할 때들이 아니야. 여기서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진짜로요. 진짜 얼마나 힘든지 없을 거라요. 가정집에 저도 살림사는 이렇게 깨끗하게 대충대충 수현이는 다 하시니까. 수현이는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냥 근데 사실 이웃하고 밥을 나누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하잖아요. 좀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사람한테는 배고픈 사람이 제일 우리는 그런 걸 겪고 맞기 때문에 배고프면 이제 없는 거 좋은 집보다 더 설득. 매일마다 수백 명의 요 식자재를 또 직접 준비를 다 하시던데 일이 좀 고되다 이런 적은 없으세요? 아니요. 사람 봉사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 하니까 재밌게 하고 잘 돼요. 일도 힘들지도 안 하고. 밖에 이제 추운데 떨고 계시는 거 보면 안 됐는데 그래도 들어오셔서 따뜻하게 나서는 거 보니까 좋아요. 아, 이 건강 음료인데요. 네. 우리 노숙자분들 네. 오늘 식사하고 나가시면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아침마다 이 추위에 오시려면 좀 힘들고 귀찮지 않으세요? 바깥에서 노숙자들이 계시는데 네. 저희들은 따뜻한 데서 자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좀 어떤 마음으로 봉사 시작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뭔가 모르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마음에. 위로랄까? 네, 마음이 들어. 위로가 좀 되고.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집에 갈 때 되면은 저 대구 여기 있는데 아는 사람들 만나거든요.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남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시구나. 그 다른 사람들 막 쳐다봐요. 왜 저러나 하시겠네요. 예, 예. 자기네들 왜 길 가는 사람한테 얻는 거 있잖아요. 사탕 같은 것도 막 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우 그런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죠. 들어가면 소매 꺾어요. 33년 동안 운영이 되어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실 뭐 멍청한 질문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무료급식소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금전적인 작은 이유로
네. 문을 닫는 급식소도 많았는데요. 네. 코로나 때도 요셉의 집은 하루도 이렇게 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착한 선의의 마음을 가진 네.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네.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웠다고 이렇게 담의하시겠다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반면에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니까 본인들 이렇게 쓰고 싶은 거 덜 쓰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시는 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후원을 해주신 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좀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물론 모두가 하나하나 소중하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기초 생활 수급자 한 분이 계셔요. 네. 성서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저들 무료급식소에 어려운 분들이 오신다는 걸 아시고 당신이 가장 최저 생활권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쓰고 싶은 거 덜 잡으시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금액적으로는 작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값진 그는 후원이고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여서 이 급식소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조금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동참할 수 있나요? 첫째 목적은 이렇게 배고픈들에게 먹는 것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나 노숙인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적인 거를 다 필요하잖아, 그죠? 옷도 필요하고 감기가 들면 감기약도 필요하거든요. 요즘 감기철이 이제 춥잖아. 그래서 그럴 때 저들이 물질적으로도 그분들에게 나누어드립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후원자분들이 새 옷만 아니라 당신들이 입던 옷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옷을 보내주시면 이 추운 겨울에 외투 같은 거 이런 것을 제공해드리고 내복 그리고 뭐 수건, 치속, 치약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필요한 걸 다 저들이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물질적으로 건전뿐만 아니라 우리 물품 이렇게 먹는 거, 물질적인 거 이렇게 생활용품을 보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네. 찾아오면 되는 건가요? 네, 했고 또 저들이 이제 또 구자 번호가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금전적인 거는 공개해도 되는 번호인가요? 네네, 알려주세요. 네네. 그러면 저들이 잠깐만 제가 못 외우고 있는데 네네네. 갖고 올까요? 번호를 자막으로 쓰겠습니다. 아, 이따 자막에 알려주시면. 예, 송금으로 이렇게 해주시도 되고 네. 또 이렇게 물품 헌옷 같은 거 깨끗하게 이렇게 세탁해서 갖다 주시면 저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나와 계셨는데 지나가는 좀 행인분들이 많이 좀 동참해주고 계신가요? 아, 네. 저희 시작한 이후 계속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또 참여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방정근 사관님을 네. 뵈러 왔는데 네네.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어디 계세요? 저쪽에. 사관님 같이 좀 모셔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 부부 선생님입니다. 아, 네. 예. 구세군은 부부가 같이 이제 활동하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부부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네. 또 자선남비 같이 이제 자원봉사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으시죠.
사관님, 저희가 뭐 이 구세군 자선 냄비를 모르는 분들은 또 없지만 또 자세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많은데요. 자리를 이동해서 함께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뜨게 되면 이 냄비는 어떡하나요? 자원봉사자가 또 오셔서 자원봉사자 분께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해주시고 또 해주십니다. 자리는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겠네요. 네네네. 알겠어요. 그러면 잠깐 자리를 옮겨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세군 하면 저도 그렇지만 자선 냄비로 쉽게 이제 떠오르는데 그 외에도 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활동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65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구세군이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때 이제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이제 한 손엔 빵, 한 손엔 복음을 들고 이제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 배고픈 그들에게 빵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 배가 부른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것에부터 우리 구세군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복지 영역으로 점점 확대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33개국의 구세군이 하고 있는 활동이 그러니까 빈민 지역,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노숙자를 위한 활동이나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시설을 또 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재활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미혼모 시설, 그리고 아동 고아원이나 의료비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한테 그래서 의료비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은평의 마을이라고 해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을 또 케어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잘 활용을 해서 판매하고 또 그 수입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시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구세군 했을 때 자선 냄비 외에는 좀 무지했던 게 사실인데요. 특별하게도 겨울철 외에는 이 자선 냄비를 길에서 보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겨울에만 유독 이런 활동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크고 거기에는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 1891년도에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그 여객선 하나가 이제 자초가 됐을 때 거기서 자초됐던 여객선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그들에게 따뜻하게 이 추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 당시 그곳에 계셨던 이제 한 여자 사관님이 고민하시다가 집에서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튜라고 하는 냄비, 큰 냄비 있잖아요. 콩듀 찍어 먹고 그죠? 그 큰 거를 아예 부도에 갖다 놓고 거기다 솥에다가 이 솥을 뜨겁게 끓입시다라고 글귀를 붙인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뭐 헌금이나 아니면 이런 기부하는 방식이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물론 돈도 드리는 분도 있었지만 빵도 갖다 놓고 스프도 갖다 놓고 의약품도 갖다 놓고 그래서 그 당시 그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그 추운 겨울날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면서 이제 구세군이 전 세계적으로 자선 낭비는 12월 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그 냄비도 빨간색이었는지 알 수 있나요? 빨간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솥이었던 것 같아요. 커다란 솥이었던 걸로. 우리나라에는 언제 좀 이 활동이 처음 들어왔나요? 1928년도에 서울 이제 명동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8년도에 처음 우리 한국에 구세군이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8년도, 20년이 지난 시간에 이제 자선 낭비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95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냄비가 요 겨울철에 몇 개나 전국에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약 한 350개 정도 지금 350개 자선 낭비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큼은 어떤 뭐 기부나 이런 동참의 분위기가 좀 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즘 이 모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 때보다도 좀 많이 이제 좀 버거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잖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수치로 보면 코로나 전에 19년도 때는 전국에서 이제 모금된 것이 약 한 50억이 넘는 걸로 거리 모금에 12월 한 달 동안 모금된 것이 그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모여진 게 한 20억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절반 이하네요.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19년도에는
근 2억이 넘는 돈이 이제 모금이 2억 이제 8천. 됐었는데 네. 작년에 지금 한 1억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정도 모금이 되어서 아마도 코로나 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사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삐뚤 눈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어떻게 좀 투명하게 사용이 되는지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로 저희들은 이제 모금이 되어지면 그날 저녁에 개수를 하게 되고, 개수를 하고 나면 곧바로 이제 그 자선낭비본부센터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금액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하시는 매일매일 거네요. 그 작업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은행문을 열면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전국에 있는 그 자선낭비 기금이 다 구세군 대한본영으로 네. 다 입금이 됩니다.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예, 예. 예, 예. 그래서 각 포스트마다 그 본영으로 이제 그 대한본영으로 다 보내게 되죠. 네. 그럼 이제 그 본영에서는 그 모든 금액을 모아가지고 예산을 짜고, 그리고 어렵고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구세군 자선낭비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모금했던 모든 모금액에 대한 출처랑 그다음에 지출 네.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궁금하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모금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뭐 어르신들도 많이 동참하시고 어린 친구들도 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또 용돈을 넣고 하던데, 기억에 남는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라든가 마음을 전하신 분들은 혹시 있으면. 얼마 전에 이제 저희에게 봉투를 넣어주셨는데 이제 기금이 84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의 그 마음이 되게 느껴져서 감동이었고, 어떤 두 사람이 오더니 저희가 오늘 결혼식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그 비용을 자선낭비에 모금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셨고, 폐유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1년 동안 차곡차곡 팔고 모으셔서 그 돈을 한 번에, 그러니까 매년 그때쯤 이렇게 항상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거의 자신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겪어보셨던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해 주시기도 하고 공감해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희들이 자선 낭비하는데 그 옆에서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이제 그 하시는데 종교의 대통합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먼저 끝나시니까 네. 이제 끝나시니까 거기 들어있는 모든 그 금액을 저희 자선 낭비에 이제 기부해 주시고 가시고, 네. 나도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선 낭비할 때쯤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따뜻하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따뜻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선 냄비 앞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뭐 크고 작은 키다리 아저씨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선 냄비에 돈을 직접 넣는 활동 말고도 이 구세군 활동에 좀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구세군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뜨고 있지만 어떻게 후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왜 그 후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계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거리에서 사랑의 종소리를 12월이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의 종소리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남을 돌아보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를 통해서 올 한 해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남에게는 어떻게 대하며 내가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이 구세군 자선낭비의 사랑의 종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그 바쁜 발걸음이지만은 그 사랑의 종소리를 들으면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시고 기부하시면 그들이 이 추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음을 분명 기억하시고 많은 후원 그리고 기부 부탁드립니다. 부부 사이에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사실 가족끼리는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일이 말이 많던데 뭐 이렇게 모금 활동 하시면서 뭐 부부 싸움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진지하게 대답해야 되나요? (12월은) 참 신기한 달입니다. 추우면서도 따뜻하달까요? 실제로요, 이 날씨 그리고 이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요, 기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날씨가 추울수록, 아니 추워서 더 이 춥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이 12월의 인지상정, 바로 그 인지상정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겠죠.